합의 알고리즘, 네, 바로 나오네요. 합의 알고리즘이 바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합의 프로토콜이라는 네. 거는 이제 규약,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네트워크 상에서의 어떤 각각의 시스템들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 내용이 서로 다 맞다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온 어떤 규칙이죠. 규칙인데 사실은 각각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시간차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극복해 나가고 하나의 어떤 합의를 얻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거는 이제 P2P 네트워크라고 했으니까 P2P 네트워크는 사람의 관계와도 비슷합니다. 네. 성화 씨하고 저하고 1대1로 관계가 맺어져 있고 성화 씨 친구도 여러분이 있을 것이고 제 친구도 있고 네. 제 가족도 있고 이렇게 있죠. 그 그물망 같은 우리 화면에 보면 그물망 같은 형태의 어떤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텐데 이 네트워크가 합의를 한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직장인들 네. 또는 일반인들이 매일같이 하는 고민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뭐죠? 직장을 때려칠까 말까? 뭘까요? 오, 너무 매일 하나요? 과감인가요? 그거를 매일 아니요, 매일 그건 하는 좀 어려운 가끔이고, 고민인가요? 굉장히 참신한데요. 그런 고민을 갖고 계셨군요. 네, 대부분 어떤 고민을 많이 하냐면 네.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맞아요. 제가 너무 네. 멀리 갔어요. 네, 오늘 점심 뭐 먹지예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뭐 맨날 하는 건 싫고 그렇다고 뭐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밥을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밥을 맞아요. 같이 먹는데 모두가 내 뜻과 같지 않죠. 네. 맞아요. 먹고 싶은 거를 먹기 힘들어서 네. 가끔씩 이렇게 몰래 혼자 밥 먹을 때도 있잖아요.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합의예요. 우리가 오늘 점심 뭐 먹지? 흔한 얘기로 탕수육에 대한 합의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부먹을 할지 찍먹을 할지 뭐 이런 것도 되게 어렵고 네. 사실 그런 우리 일상생활의 간단한 합의도 쉽지 않은데 이게 사람도 아니고 다 모르는 객체죠. 우리는 동료니까 합의를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네.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오늘 점심 뭐 먹을래요? 하면 되게 어렵겠죠.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네트워크 상에서의 컴퓨터라든가 이런 시스템들끼리 합의를 이룬다는 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잘 연구하고 정해야 되는 게 과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블록체인 상에서 어떻게 합의를 하고 약속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있는 게 사실은 이제 블록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블록이 만들어지는데 블록이 만들어질 때 동시에 만들어지거나 또는 다르게 만들어지는 블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블록이 진짜 블록인가라는 것을 가장 많이 합의해요. 네. 가장 많이 투표를 하고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시스템과 이쪽에 있는 시스템 이게 팔이지만은 사실은 지구 반대편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시스템과 미국에 있는 시스템이 동시에 블록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네.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동시에 나무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과연 누가 먼저 만든 것일까라는 것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진짜고 그 중에 하나는 가짜로 판명받아서 없어질 수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데요. 이게 정부기관이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또는 어떤 회사의 기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한다면 해당 전산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책임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관리 주체가 있겠죠. 그 관리 주체가 정해주면 됩니다. 너가 먼저 했네? 너가 먼저 했네라고 정해주면 되는데 블록체인은 뭐라고 그랬죠? 굉장히 민주적이고 어떤 중앙기관을 탈피해서 모두가 같이 움직이는 탈중앙화예요. 그래서 네. 중앙의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잘 합의해서 결정해야 돼요. 네, 이런 것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과정이 있어요. POW, POS, DPoS라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냥 영어 이름으로 마이클 샘 로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원래 이런 이름이에요. 저 이 POW와 POS는 그때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네. 이슈였을 때 네. 좀 봤던 단어인 것 같은데. 네, POW가 네. 거기에 해당합니다. POW 해당하고요. POS는 이제 이더리움의 어떤 앞으로 나갈 합의 알고리즘으로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고, DPoS는 우리가 EOS라는 것에서 되게 유명하죠. EOS의 합의 알고리즘이 이제 DPoS입니다. 네. 뭐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POW는 누가 이렇게
광산을 캐고 있네요. 채굴. 네, 채굴이죠. 영어로 마이닝이라고 하고 그걸 네. 굳이 이제 번역을 하면 채굴이라고 하고요. POS는 뭐죠? 사고 파는. 사고 파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일단 돈을 쌓아놓고 있는 느낌이죠. 지분 증명이라고 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느냐를 증명하는 겁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 POW는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내용인데 채굴이죠. 채굴은 네. 뭐냐면 내가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노력을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증명을 요청하는 걸 이제 작업 증명이라고 합니다. 굳이 번역을 하면 워크니까 작업 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 것도 맞겠지만은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하는 게 있으니 내 노력의 결과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겠죠.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네. 이자의 개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만큼 갖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채굴을 하면 블록을 얻을 수 있죠. 네. 코인을 얻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죠. 근데 POS는 채굴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정해진 수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가 나와요. 굳이 채굴을 하지 않아도. 그런 차이점이 있고, 채굴 같은 경우는 이제 방식을 좀 얘기하면 문제를 좀 푸는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해시 함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해시 함수는 일방향이라고 뒤로 돌아가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어려운데 뒤로 돌아서 성공시키면 채굴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겠죠. 그래서 쉬우면 너도 나도 하니까 너도 그렇죠. 나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앞서서 말씀드렸처럼 통화를 마음껏 발행해 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은 그런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안 좋은 것들, 그런 부조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고안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시스템이 고안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채굴에서의 난이도를 조절해서 이 발행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발행량도 정해져 있고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정 보유량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블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네. 블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자를 주는 거죠. 조금 더 하나 더 깊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작업 증명 같은 경우는 채굴을 해서 마이닝을 열심히 문제를 풀어가지고 결과를 얻은 사람이 첫 번째로 보고를 하면 네. 장부를 쓸 수 있는 권한을 받아요. 네, 장부를 쓸 수 있는 권한을 받고 그 장부를 쓰는 권한을 받아서 그 장부를 기록을 하고 네. 이제 나머지 모든 구성원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네, 확인을 받고요. 그래서 확인을 받는 시간이 10분이에요. 10분 동안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확인을 받아야 돼요. 금방 되네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확인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빠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분의 제약이 이 블록체인의 성능의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네, 10분의 성능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확인을 받고 그 중에서 다수의 의견 또 투표를 하죠. 이 장부가 맞습니까? 저 장부가 맞습니까? 투표를 해가지고 맞는 장부 51% 이상의 과반수 네. 동의를 받으면 이게 진짜 맞는 장부입니다라고 다시 쫙 돌려요. 돌려서 다 그 장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부를 갱신해 나가는 과정을 갖고 있죠. 프로프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일정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장부에 대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하면 그게 맞는 장부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차이를 제가 투표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네. 여기서도 모여서 투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 왠지 우리 세상에서 민주주의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더니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더라고요. 작업 증명은 모두가 투표한다고 했죠. 대통령 선거와 좀 비슷합니다. 네. 전 국민이 투표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분 증명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투표할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지분을 가진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해당 정당의 회비를 납부하고 정당원이 되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디포스라고 했던 게 이제 이건 디포스는 위임된 지분 증명인데요. 디포스는 누가 투표를 하냐면 21명의 대표를 뽑아요. 네. 그 안에서 네. 수만 수백만의 노드 중에 21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그 대표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왠지 21명 하니까 꼭 국회의원 같죠. 네. 우리나라에 300명 정도 딱 있으니까 네, 국회의원 같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참여 조건은 대통령 선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POS 같은 경우는 정당원, 회비를 납부하는 정당원이 할 수 있겠고요. 디포스는 그 유효한 국회의원이 합니다. 국회 안에서 투표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절차는요, 굉장히 느리고 복잡해요. 일단 홍보 기간도 길고, 그렇죠. 뭐 절차도 복잡하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신원조회도 하고요. 근데 경선 같은 경우는 뭐 모바일 투표도 있고, 문자도 있고, 좀 빠르게 해요. 디포스처럼 대표가 하게 되면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끝나 있어요. 금방 그죠? 뚝딱. 네. 물론 현실 세계에서의 싸움으로 좀 늦어질 수는 있고 안 할 네. 수도 있는데 모두가 똑같은 뜻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대통령은요, 네.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해서 합의를 수긍할 수 있어요. 네. 대통령은 정말 51%가 넘어서 과반수 투표가 되니까 내가 원치 않더라도 네.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없지. 그래, 이게 뜻이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국회의원 경선은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조금 불만이 있어요. 노력은 했으나 그래도 수긍은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결정한 내용은 내가 전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고 내가 투표한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이 내 뜻과 반대되는 투표에 표를 낼 수 있겠죠. 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적인 순위로는 이제 채굴 증명, 작업 증명이 제일 크고요. 그러게요. 디포스 같은 경우에는 내 뜻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대신에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